그럼 언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언택트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뭐 무인 점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저는 이용해봤어요. 네. 신랑이 네. 맥주를 좀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술을 사러 갔어요. 집 앞 편의점에.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화장실에 갔나? 이 생각을 하고 서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아무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는 무인 점포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기계에다가 신용카드를 넣으면 성인 인증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입장도? 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성인 인증을 할까 했더니 카드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술은 못 사요. 술은 살 성인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긴 뭐 압박도 받고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건 그래서 되게 그냥 좋은 돌아왔죠 새벽에. 근데 이렇게 깊숙이 와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인 점포가 원래도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이미 2년 전인가 3년 전에 무인 점포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약간 느린 성향이 있어요.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근데 좀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사람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미 코로나 전에도 이것도 시도를 했었던 게, 뭐 커피숍도 로봇이 커피 만들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무인 점포는 결국 뭐냐면은 이 AI의 발달과 로봇이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거는 이미 주식 시장이 있어 보니까 아시잖아요. 로봇 관련 회사들, AI 관련 회사들. 그래요. 3D 프린팅 같은 네, 거.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이미 무인 점포랑 바코드나 이런 것도 옛날에 이미 2005년도에 뭐 스마트 더스트 막 이런 게 해갖고 뭐 그 관련주들만 움직였었잖아요. 이건 결국은 또 스마트 시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 관련 회사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속도가 붙은 거예요. 이제는 로봇이 치킨을 튀겨서 판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로봇이 튀겼으니까 뭐 사람이랑 튀긴 거에 비해 맛이 없어 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하면 야, 로봇이 한 건 맛없어 하고 사람 있는 대로 가겠죠? 근데 브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차이가 없대잖아요. 커피 또한 그렇고. 이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결국 이거 보면은 노동력은 계속 필요가 없어지는 환경 쪽으로 가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은 요거 하나로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수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알아요. 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 남들보다 뛰어난 뭐 머리를 갖고 있거나 뭐 사업 수완이 있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 오래 했으니까 야, 넌 사업 수완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그냥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맨날 공부하니까 남이 볼 때 용어에 익숙하니까 똑똑해 보이는 거지 똑똑하면 왜 사수를 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있었다고 해두죠. 뭐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달될지는 여기 보이죠? 뭐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30%가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으로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죠. 네, 잘못된 거죠. 그쵸.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저 또한 자영업을 하고 형수님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자영업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구조고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은 쇠퇴하고 있었어요. 명동에 대해서 맨날 나오고 동대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코로나 전에도 여기는 끝나가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명동은 이미 심각해요. 그 전에도 심각했는데 이게 그 언론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거를 촬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지나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쇠퇴하고 있었던 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명동에 계신 거래처 사장님들 힘내세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거래처가 없어요. 거래처가 명동 끊겼어. 지하상가 이모 뭐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문인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자영업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될 놈 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회사로 키우느냐 네. 키우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경쟁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미 지고 있었고 코로나에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은 경쟁력 가진 사람들. 맞아요. 잘 되는 집 엄청 잘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광장시장만 해서 비교를 해봐요. 마약김밥이 한번 예전에 이승기 애네들이 먹고 떴잖아요. 원래 마약김밥 팔던 임원은 한 명이었는데 다 마약김밥 팔어. 그런 자영업은 망해야 되죠. 그런 새끼들 망해야 돼. 남 잘 되는 거 따라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이 많은 게 박스 줍는 할머니만 봐도 알아. 처음에 주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 할매가 저거 팔아갖고 몇만 원 벌었대. 그거 얘기 들은 그 편의점에서 같이 그 콜라 마시던 할머니들 다음날 다 주스러 다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영업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고 나눠 먹던 거에서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하냐고요. 이거는 코로나가 회복이 돼도 결국 콘텐츠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 나만의 뭐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누리겠죠.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면 될 거야. 코로나가 지나면 될 거야.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계속 월세를 까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행히도 저희는 월세는 까먹고 있진 않지만 이게 자랑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가 뭐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남들보다 덜 까먹고 그게 위기가 끝났을 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조금 누려요. 그러니까 무인으로 많이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AI에 대해서 AI가 뭔지 아시죠? 이 인공지능이 뭐 때문에 떴죠? 뭐 뜨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알파고. 그러네요. 기억나시죠? 네. 알파고. 이 알파고가 2016년이에요. 이때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네. 근데 이 이세돌을 이긴 건 사실 이세돌한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하고 커제를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건데 그때 그 알파고는 대단한 인공지능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수많은 이 대국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명인들의 대국을 데이터를 넣어갖고 입혀갖고 그 데이터를 갖고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갖고요. 딥러닝은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 신경망하고 비슷해요. 이전 얘는 알파고 시절 때는 기존에 경기했었던 데이터를 넣어줘갖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긴 건데 네. 이 알파고 제로라는 애는 그래요? 아니, 배워요. 오. 그러니까 얘한테는 딱 책만 주는 거예요. 바둑은 이런 거야. 네. 책을 딱 줘요. 그럼 얘가 한 3일 동안 인공지능이 쉬나요? 이 무인 점프가 무서운 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쉬질 않아요. 전기만 꽂아.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죠. 노동청에 갈 일도 없고 뭐 노동청에 가는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이 AI나 로봇은 얘네들은 뭐 잘했다고 배터리 하나 갈아주면 아마 그렇죠. 100번 싸우고 101번 더 싸우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 제로는 교본만 딱 준 거예요. 자기가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 무슨 3일 동안 500만 번인가를 자기가 대국을 하고 학습을 해갖고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랑 바둑을 뒀는데 100점 100승 했어요. 와, 멋지다. 네. 맞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인간의 뇌 구조와 같은 신경망을 가진 이 인공지능은 이제는 창조의 영역까지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처럼 삐비비비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슨 매니저를 네. 인공지능으로 고용을 했대요. 이게 가상 이렇게 그 할 때. 근데 이 직원들은 인공지능인지 몰랐대요.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아, 정말요? 네, 몰랐대요. 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무서운 무섭네요. 얘기지만 진짜 영화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야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이에요.
저 일본에서는 그 작가도 나왔잖아요. 뭐 신춘문예 같은데 뭐 나가고 들어보셨죠? 네, 그림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가 있어서 알파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야 창작의 영역까지는 인공지능이 못 들어와.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 속도가 붙은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야 그럼 나 뭐해? 난 못하니까 인공지능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회사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로봇이다라는 것도 형수님이 주식하던 때 로봇 테마주다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테마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마곡에 가면은 그 로봇이 배송을 해요. 네. 그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현대차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그 무인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로봇 회사들이 있어요.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예전에도 막 로봇이라고 오는데 좀 바보 같았어. 뭐 질문에도 대답도 못하고 맞아요. 그냥 껌뻑껌뻑 이러거나 있고 맞아요. 이거 뭐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달을 하고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봇이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겐트리 로봇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사람 팔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제조용 로봇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나갖고 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것도 또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그럼 교통사고 안 날까요? 교통사고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트럭에 깔려서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뉴스 보면은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생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이런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겠어? 뭐 나르는 도심 항공이 된다는데 되겠어? 우리가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를 어렸을 때 봤을 때 2020년 되면 날아다닐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상 우리가 2020년을 지나오다 보니 병이나 걸렸지. 나르기는 뭘 날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나를 수 있어요.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에 바뀌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저항이 언택트로 인해서 해소되는 과정이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반발하겠어요? 택시 운전사죠. 네, 뭐 기사분들이나 뭐나 이분들이 반발하겠지만 그때 얘기할 때 야 그렇게 돼서 접촉을 하다 보면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내가 그럼 뭐 자율주행 택시가 생기면은 택시 기사 없이 내가 그냥 잡아 타고 예. 어디 내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돈 결제 안 하면 차 문 안 열리고. 그렇죠. 자동 결제가 될 거예요. 결제하죠. 아. 지폐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미 없다면서요. 노점상에서 양꼬치 사 먹는데 돈 내면은 잔돈 없다 그래요. 네 맞아요. 맞죠? 그 정도예요. 진짜 그지도 알리페이. 네. 네 맞아요. 그것도 그걸로 받아요. 띡 하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면 이거 뭐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토큰, 회수권 이거 있었죠. 지금 애들한테 얘기하면 몰라요. 아마 근데 그것도 불과 20년 전이에요. 근데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민준이가 좀 컸을 때 네. 갑자기 10,000원을 주면 엄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라요. 그러면은 최근에 우연히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박성실 씨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1부작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냐면 박성실 씨라는 분은 되게 성실한 이름처럼 성실한 텔레마케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장거리를 뛰는 택배 배송 기사. 근데 이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와 갖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상담을 해버리니까 한날 한시에 다 그만뒀는데 이제 몇 명만 남게 되고 남편은 자율주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거리 운행의 자율주행은 더 빨리 도입이 되죠. 네. 그분 대사에 그게 나와요. 왜 당신만 잘렸으니까 나는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자율주행 하지만 내 어떤 동료는 골목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친구는 아직 안 잘렸어요. 왜냐면 골목은 더 디테일하고 돌발 상황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저는 그 드라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AI 뭐 챗봇은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몇 개 안 돼요 AI는. 그리고 또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 분석에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회사들이 나오죠. 뭐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전 되게 좋게 봐요. 이렇게 우리가 봤었던 거를 다 분석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쇼핑 이게 딱딱 뜨게 되어 있어요. 요새는 내가 어디에 뭐 기사만 쓰기만 해도 옆에 그냥 그거 관련된 광고들이 막 뜨잖아요. 구글도 그래요. 구글. 네, 그런 거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동작 인식, 얼굴 인식, 그 어플, 그 뭐야 얼굴 늙게도 바뀌고. 스노우 말씀하시는 스노우. 거죠? 그 스노우가 네이버 거잖아요. 그래요? 네. 어마무시하네요 네이버. 근데 그 정확도가 엄청나지 않아요? 내가 내 나이 들게 찍어 봤더니 내 큰애 삼촌을 닮은 거야. 진짜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정확도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정확해지겠냐고요. 그러면은 그 스노우에 또 관련된 자회사가 또 있죠. 알체라는 회사. 제가 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바타를 나로 인식을 하려면 내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과 비슷한 아바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갈수록 정확해지겠죠. 그걸 하는 게 이제 알체라예요. 그리고 내가 춤을 추는 동작을 인식을 해갖고 그 아바타가 같은 춤을 추게 하는 것도 알체라예요. 동작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그 회사에 뭐 원활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는 너무 많아요. 뭐 솔트룩스라는 회사도 있고, 또 AI 머신을 통해 갖고 이제 검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보다 더 검사가 정확하겠죠. 그리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많잖아요. 걔네는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열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로봇. 아니죠. 로봇 인공지능이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회사가 이제 진공 로봇에서 세계 1위인 T-로보틱스. 저는 이 기업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T 로보틱스. 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네. 그리고 아까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곡에서 이렇게 잉 다니고 있는 회사 로보티즈. LG에서 투자한 회사예요. 로보티즈. 그리고 LG에서 또 투자한 회사가 로봇스타라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거.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인수한 회사가 뭐죠? 사족보예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차에 더욱더 투자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CEO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적자인 회사를 인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 미래를 봤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이게 미래가 아니라 다가온 미래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네. 왜 그 좋은 회사를 왜 소프트뱅크나 이런 애들이 넘겼느냐.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는 현대차하고 뭐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비싼 돈을 주고 인수했네 뭐 했나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 프리미엄 주고 인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회사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술력이 세계 1위인데 맞아요. 그거를 결론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서로 맞아서 M&A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로봇이 얼마나 그쪽에 중요한 산업인지